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사실 지금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서기가 잘못됐고 왜곡됐다는 사설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한국의 학자들이 새삼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막말이죠. 제가 소개해 주신 대로 광복회 학술연구원장을 맡고 있는데, 광복회라는 것은 원래 독립운동가하고 그 후손들이 이루어진 그런 국법단체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발표하신 뭐 이동희 선생이나 이 선생님 전부 다 광복회 회원이시고요. 다 독립운동가 후손 되십니다. 그래서 광복회에서 사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던 것,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 그 다음에 찾게 된 나라들은 사실은 통일된 독립국가였던 거죠. 지금까지 반쪽짜리 국가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통일된 국가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친일 청산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항상 그런 것을 전제로 지금 모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행 방향으로 해서 광복회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역사복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민족정신 고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덕일 소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민족대학에서 대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광복회에서 학술연구원을 만든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민족대학을 세워서 그 대학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사실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대학은 비단 우리 이덕일 소장님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민족대학이 많이 곳곳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으로 좀 우리 이덕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가야사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야사 특별전 요번에 국립박물관에서 한 그거를 돌아본 소회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명칭이 가야 본성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가야 본성이라고 이름을 했는지 조금 의아하기도 했고요. 가봤더니 전시회는 상당히 장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야사에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2,700여 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까지 가야사 우리나라 전시회 중에서 가장 최대의 전시, 이거는 아마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규모의 전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가야사 유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야 유물 가지고서 전시회를 이렇게 거대하게 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여 점의 유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놀라고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실망을 한 것이 맨 앞에 쓰여 있는 것이 신화에서 역사로. 역사 시대가 언제부터입니까? 역사 시대가 훨씬 지났는데 그 시대 가야의 얘기를 가지고 신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역사 시대에 걸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기에 느닷없는 그 신화에서 역사로 해가지고 마치 그 가야가 신화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조목조목을 제가 이제 유심하게 좀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일본 서기를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일본 서기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야사를 얘기할 때 일본 서기가 아니면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지문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고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일본 서기라는 것이 뭡니까? 일본 서기는 사실 지금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서기가 잘못됐고 왜곡됐다는 사설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한국의 학자들이 새삼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막말이죠. 또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 보면은 김운, 이건
남원으로 비정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대사, 오늘 순천이라고. 이거는 우리 역사에는 안 나타난 얘기입니다. 일본 서기에만 나타난 얘기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서 버젓이 전시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이런 건 상당히 깊이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은 뭐 일본 교과서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놓은 것이다. 이런 것을 의구심을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야사를 이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가야사 초기에 가야사를 썼던 저 문정창 선생님이 저희 이제 선대하고 잘 알아가지고 문정창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뵙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쓴 이제 가야사를 통해 가지고 가야사를 좀 습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가야사를 또 쓰셨던 최재석 그 교수님은 저 대학도 은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찍부터 가야사를 접했는데 그래서 그때 문정창 선생님이 그 가야사를 말씀하시면서 강연했던 이 말을 제가 기억해 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을 해 놓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생을 두고 국록을 먹으면서 사학을 전공한다는 인사가 이 간단한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외골수로 일인 학자들의 침략사를 떠받들고 그것을 역사 교육이라고 순수한 학도들에게 주입하니 이것이 어찌 망발이 아니겠느냐. 이게 문정창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정 선생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땅에는 가야사, 망발의 가야사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니까는 그 김수로왕과 허왕옥의 가야 건국은 신화이자 상상이며 허구다. 이거는 각 신문에도 다 났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시대에서도 역사시대라는 게 뭡니까? 역사로 기록된 것부터는 역사시대입니다. 신화가 아니죠. 역사에 빠져 기록된 그 시대를 자꾸 신화시대라고 자꾸 역사를 되돌리는 이런 것이 여기에서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도 우스갯소리를 약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만일에 김수로왕과 허왕이 신화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김혜허 씨라든지 김혜김 씨는 할아버지가 없는 그런 성씨들이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상당히 막말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눈여겨본 것이 외계 무기라고 해가지고 그 3, 4세기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김해 양동리 대성리 유적을 전시해 놨는데 유독 거기에다가 왜 돌화살촉이나 청동촉을 갖다가 진열해 놨는지 3, 4세기라고 해서 진열을 해놨는데 아니 청동유물, 철기유물까지 넘어가는 거기에 유독 돌화살촉하고 청동화살촉을 전시해 놓는 이런 해프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여겨보면 상당히 진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유물들을 전시해 놨는지 아마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면 좀 의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계 유물 또는 가야계 유물을 전시해 놨는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가야계 유물을 전시해 놓고서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가야 유물은 전시가 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역사 유물이라는 것은 특히 고고학 유물은 비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없죠. 가야 철기 유물 같은 거 사실은 전시를 제대로 하려면 일본에서 발굴된 거와 한반도에서 발굴된 거를 같이 전시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하면 어느 게 주 저건가 그대로 나타나죠. 이거는 유물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게 뭐 한국에서 가야가 진짜 어디가 더 선진 유물이냐 이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물 전시할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이고 우리가 또 아까 뭐 많은 발표하는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속에 나타나는 이런 그 임나라는 그런 단어 같은 거 불과 고고에서 8년 전에 나타나는 일본의 고사기 같은 데서는 임나라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가 임나라는 말을 상당히 꾸며냈다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지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마 존 카터 코벨 여사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일본사를 전공하신 분이고 일본에서 오래 공부하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 이런 가야 유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4국이라고 하는, 우리 3국이죠. 거기에 제4국이라고 하는 가야가 한국의 교과서에서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한때 가야를 소위 지배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본 역사 기록 때문이다. 이 주장은 물론 진짜 사실을 180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21쪽, 23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도 실수하지 않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코벨 박사가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 신라 시대의 출토품들은 과학적 측정을 통해 연대 매김이 아니라 심증으로 대충 매겨진다. 우리 역사 매긴 게 고고학적 매긴 것이 역사적인 실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고고학자들의 심증으로 매겨진다. 이게 서양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재밌는 게 인고를 발견하고도 고고학자들이 비밀스럽게 재매장을 해버렸다. 인고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시 묻어버려서 시비거리를 없애겠다는 것을 외국인 학자가 현장에서 그대로 보고 느끼고 듣고 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이번 그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